안녕하세요. 낭독가 한효진입니다. 저에게 낭독하는 시간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인데 낭독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조금씩이나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이 힘들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 독서를 하는 편인데 이번 낭독 수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한 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고 연습해서 낭독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줬던 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글은 전명환 작가님의 그저 그리워할 뿐이다 중 그리고 샌베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어릴 적 엄마 아빠와 따뜻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샌베. 점촌 5일장에 갔을 때 인도를 점령하고 난전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어려서 엄마 따라 시장 구경을 좋아했던 아이였다. 시장에 가면 늘 신기한 것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단골로 다니던 고깃간 아저씨는 고기를 썰기 전 그 칼을 쓱쓱 갈았다. 붉은 조명의 정육점, 거대한 냉장고가 열리면 그 안에 고리에 꿰어진 소나 돼지들이 보이곤 했다. 살짝 오싹했다. 생선집에선 주로 제사상에 올릴 동태를 샀다. 생선 파시는 할머니의 거친 손으로 언 동태 껍질을 벗기고 포를 뜨는 걸 신기하게 봤다. 저러다 할머니의 손이 썰리는 것 아닐까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온갖 양념거리를 파는 골목 안 구멍가게도 알았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 시절 미제 물건도 많아서 스팸이며 손가락 소시지가 엄마의 그물 모양 장바구니에 종종 담겼다. 재봉틀을 잘했던 엄마를 따라 소목점에 가면 가위를 턱 잡고 쭉 밀어 반듯하게 옷감을 끊어내던 아주머니의 손길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던 내가 기억나기도 한다. 엄마가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고 있을 때 시장 단골 반찬집의 양념게장이면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다.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아침에 바로 시장에 나가 양념게장 한 봉지를 사들고 병원으로 돌아오던 길의 거리가 가끔 생각난다. 게장 봉지를 무릎에 얹고 탁상 밖을 멀뚱히 바라보던 그 아침. 막상 사다 드리니 그 좋아하던 양념게장이었지만 그저 맵기만 하고 맛이 없다고 엄마는 그것을 내쳤다. 나쁜 사람 입맛에 맛있는 것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걸 지나고야 깨달았다. 모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인 걸 알고 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구경 삼아 시장에 간다. 나는 아빠 고향이었고 내가 자라온 수원에서 결혼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살고 있다. 말하자면 나는 토박이인 것이다. 토박이들에겐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토박이들만의 도시가 별도로 존재하는 기분이 든다. 같은 수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말하고 느끼는 수원은 어쩐지 또 다른 도시인 듯 말이다. 수원의 지동시장 역시 아케이드로 정비를 했기에 예전처럼 바닥에 물이 흥건한 흙바닥 시장은 더 이상 없다.
예전처럼 개 넓적다리살을 통째로 내걸어 놓고 팔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깨끗해졌고 단장되었지만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예전 풍경들이 중첩되어 보이곤 한다. 아빠는 그 시장 근처에 살았다고 했다. 언젠가 우리들 소풍 전날 아빠는 가져갈 간식을 사주신다고 시장에 데려가셨는데 그 시절 샘베라 불리던 옛날 과자를 종류별로 사주셨다. 우리는 당연히 매해 초콜릿, 과자, 캐러멜 등을 챙겨갔으니 그걸 기대했는데 안 가져간다고 울고불고 그만 난리가 났다. 결국 엄마가 새로 우리들 간식을 사주셨고 아빠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가져간다는 거냐며 멋쩍게 웃으셨던 기억도 있다. 엄마에게 지청구를 들으시며. 아마도 그때 갔던 시장은 내가 토박이의 정서로 기억하는 수원처럼 아빠에겐 또 다른 시장이었을 것이다. 평행 이론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시장처럼 아빠의 어린 시절과 추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 말이다. 점천 5일장의 풍경은 어려서 보았던 풍경들과도 매우 비슷했다. 조그만 바구니 몇 개에 다듬은 채소를 놓고 파시는 할머니들, 하나 더 덤으로 달라고 실랑이 하는 젊은 주부, 긴 칼처럼 생긴 도구로 반죽을 떼내어 기름에 튀겨내는 어묵 가게, 두껍고 무섭게 생긴 칼을 도마에 탕탕 내리치며 닭을 손질하는 상인. 거리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 눈에 뜨인 옛날 과자죠. 하나 가득 온갖 옛날 과자들을 쌓아 놓으셨는데 그 중에 나를 사로잡은 것은 요즘은 부채 과자라고도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샘배인 바로 그것이었다. 샘배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꺼내어 오도독 오도독 씹으며 맛을 보았다. 샘배가 이런 맛이었던가? 그리워지고 생각나고 따뜻해진다. 봄, 낮 동안 무수히 많은 일을 겪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제 모습이 안쓰러워서인지 달빛이 몰래 제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자고 있는 제 마음을 깨워 이별저별 해치고 다닙니다. 그 별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먼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론 재미난, 때론 의미심장한, 또 때론 두려운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동이 틉니다. 그럼 달빛은 얼른 제 마음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곤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젠 자기가 자러 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별들이 빛날지 몹시 궁금합니다. 아름답고 재미있는 별 여행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작가 김해남, 오늘을 산다는 것 중에서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들려주실 분은 박경진 내레이터입니다. 박경진 내레이터의 낭독은 마치 글귀가 제 귀에 쏙쏙 박혀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깨끗하고 맑은 목소리에 함께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박경진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낭독을 하냐에 따라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제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낭독 전에 먼저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즈를 두는 것도 청자가 이해하고 글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낭독을 통해 제 마음뿐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살피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낭독을 배우기 전에는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만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전하는 말, 나의 호흡, 대화의 쉼까지 모두가 마음을 담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낭독을 통해 제 마음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글은 제가 직접 쓴 사랑을 먹고 마음이 자라는 법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이번 기회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고민하다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저를 사랑으로 응원해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성인이 되면서 더더욱 느끼는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을 담아서 낭독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먹고 마음이 자라는 법. 나는 어려서부터 잘 먹는 아이였다. 나는 엄마의 응원과 사랑을 먹고 자랐다. 하고 싶은 건 뭐든 해보고, 이루고 싶은 건 어떻게든 이루려는 씩씩하고 당당한 아이로. 그래서였을까? 나는 엄마에게 뭐든 척척 해내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내가 간절히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가 싶었는데 안도의 눈물이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가게 될까 봐. 그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를 잃을까 봐. 엄마는 나보다 더 간절히, 더 애타게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척척 안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다. 엄마의 응원과 사랑을 먹고 자란 나는 어느새 엄마를 많이 닮아 있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피하기 위해 겉옷을 챙기는 모습.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나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그 마음가짐까지.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엄마를 보며, 엄마에게 배우며 조금씩 스며든 것들이었다. 얼마 전 엄마랑 함께한 홍콩 여행은 24시간 밀착 취재였다. 매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고, 돌아와 생각해보니 엄마 이야기를 더 들을 걸, 더 유심히 바라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자꾸 남는다.
나는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해내야만 한다는 청춘이지만 엄마는 살아보니 바빠도 여유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나는 매일 줄다리기 중이다. 이번 여행에선 청춘 쪽에 조금 더 쏠렸던 것 같다. 배움의 기회도 놓치고 괜히 엄마에게 미안하다. 엄마는 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 엄마 죽으면 제사는 지내지 말고 대신 기도해줘. 생후의 일까지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담겨 있다. 엄마도 엄마의 엄마가, 엄마의 아빠가 얼마나 그리울까.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 엄마는 언제나처럼 잘 살아내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나도 용기를 얻는다. 그래, 나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엄마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나는 오늘도 엄마를 보며 배운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엄마를 닮아간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이, 정호승, 낭송 박경진.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올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정호승 시집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중에서